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우유도 챙겨 마시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있는데 왜 허리가 자꾸 시큰할까? 왜 무릎이 예전 같지 않을까? 왜 키가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들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내용은 듣는 순간부터 생활이 바뀌실 겁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딱 하나를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뼈를 살리는 건 우유가 아니라 우유보다 훨씬 강하게 뼈에 힘을 주는 5가지 음식과 아침 루틴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첫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 집 앞 문턱에서 아주 살짝 발이 미끄러졌는데도 고관절이 부러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꾸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과장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였는데 뼈는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뼈는요,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부처럼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부러지고 난 다음에야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후반의 여성 어르신이셨습니다. 매일 산책도 하시고 우유도 챙겨 드시고 주변에서 보기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집 문을 나서다가 살짝 중심을 잃고 팔꿈치로 바닥을 짚었을 뿐이었습니다. 큰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 하나 부러지는 일이 아닙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뒤가 문제입니다. 수술이 잘 되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침대 생활, 움직임 감소, 근육 소실, 폐렴, 우울감, 그리고 회복 지연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무섭게 다가오는 건 삶의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고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 어르신의 가족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우유도 드시고 매일 걷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약해지신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방송의 시작입니다. 우유는 좋은 음식입니다. 저도 우유를 나쁘다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우유 하나만 믿고 있으면 충분하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특히 예순 이후부터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여러분의 뼈는 칼슘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빠른 시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유만 한 잔 더 마신다고 해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방송은 크게 5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왜 뼈는 조용히 무너지는가? 둘째, 왜 예순 이후에는 칼슘을 먹어도 뼈로 잘 가지 않는가? 셋째,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가는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 넷째, 우유보다 훨씬 강력하게 뼈에 힘을 실어주는 5가지 음식은 무엇인가? 다섯째, 같은 음식을 먹어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그리고 효과를 2배로 만드는 아침 루틴과 하루 식단 모델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뼈는 콘크리트 벽처럼 고정된 물체가 아닙니다. 뼈는 매일 새로 만들어지고 매일 낡은 부분이 무너집니다. 이걸 뼈의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매일 뼈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2가지 중요한 세포가 있습니다. 오래된 뼈를 부수는 세포가 있고 새 뼈를 만들어 채우는 세포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둘이 균형을 잘 맞춥니다. 부수는 만큼 만들고 만드는 만큼 부수지요. 그런데 예순 이후부터는 균형이 흔들립니다. 부수는 속도가 빨라지고 채우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매일 조금씩 비어가는 겁니다. 어느 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럼 칼슘을 더 먹으면 되지 않나요? 우유를 더 마시고 칼슘 영양제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먹는 칼슘의 양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칼슘이 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뼈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은 뼈로 가기 전에 여러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관문에서 대부분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위입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잘 녹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산이 줄면 칼슘이 충분히 녹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립니다. 두 번째 관문은 장입니다. 장에는 칼슘을 혈액으로 이동시키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잘 열려 있어야 칼슘이 뼈로 갈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순 이후에는 이 통로가 줄고 움직임도 둔해지고 무엇보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서 통로가 더 잘 열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관문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실어 나르는 운반자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택시라면 비타민 D는 그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 같은 존재입니다. 기사가 없으면 택시는 서 있을 뿐이지요. 칼슘이 몸에 들어와도 뼈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노년기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밖에 나가도 햇빛을 얼굴이나 팔에 직접 받는 시간이 짧고 모자나 양산으로 가리기도 하지요. 그러니 칼슘을 먹어도 운반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여기에 또 하나가 더해집니다.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를 부수는 속도를 잡아주는 브레이크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50대까지는 괜찮았는데 60대 들어 갑자기 뼈가 약해지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칼슘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온 칼슘이 빠져나가는 습관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뼈에서 칼슘을 훔쳐가는 습관, 대표적인 게 4가지입니다. 첫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칼슘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국물 요리, 젓갈, 김치, 찌개 이런 걸 즐겨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뼈가 약해지는 분들 중에 나는 먹는 건 잘 먹는데 하시는 분들, 자세히 보면 짜게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둘째, 커피입니다. 커피를 나쁘다고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커피를 여러 잔 드시는 분들은 칼슘 흡수에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칼슘 통로를 잠시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결과적으로 흡수된 칼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은 체내 칼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해지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꺼내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 탄산음료는 뼈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넷째, 단백질 부족입니다. 여러분, 뼈는 돌덩이가 아닙니다. 뼈의 상당 부분은 단백질 구조 위에 칼슘이 붙어서 단단해진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이 붙을 자리가 줄어듭니다. 뼈가 구멍난 스펀지처럼 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우유를 마셔도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는 떨어지고 빠져나가는 습관이 있으면 뼈는 계속 약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이겁니다. 예순 이후에는 칼슘을 많이 먹는 전략이 아니라 흡수 잘 되는 칼슘을 먹고 흡수를 돕고 빠져나가는 습관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유보다 훨씬 강하게 뼈에 힘을 실어주는 5가지 음식입니다. 첫 번째는 멸치입니다. 다만 그냥 멸치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멸치가 딱딱해서 씹기 어렵고 짜고 소화가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멸치가루라는 형태를 추천드립니다. 가루로 만들면 입자가 작아져서 장에서 닿는 면적이 넓어지고 섭취도 훨씬 쉬워집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도 부담이 덜합니다. 그리고 멸치의 강점은 단순히 칼슘이 많다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칼슘과 함께 뼈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멸치는 나트륨이 있을 수 있으니 멸치가루를 활용하는 날은 반찬간을 더 싱겁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함께 먹는 조합도 조금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섭취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밥에 멸치가루를 넣고 들기름과 통깨를 조금 넣어 비벼 드시는 겁니다. 여기에 김을 곁들이고 반숙 달걀 하나를 더하면 칼슘과 단백질이 한 끼에 같이 들어옵니다. 복잡하지 않지요? 어르신들이 실제로 가장 잘 따라 하시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케일입니다. 여러분, 채소로 칼슘을 챙긴다고 하면 보통 시금치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채소는 칼슘 함량만 보는 게 아니라 흡수가 중요합니다. 케일은 비교적 칼슘 흡수에 유리한 성분 구성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언급됩니다. 또한 뼈 형성과 관련된 비타민 K, 그리고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는 비타민 C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좋습니다. 케일은 날로 드실 수도 있지만 어르신이라면 살짝 데쳐 드시는 게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짧게 데치는 방식이 좋습니다. 추천 조합은 들깨입니다. 케일을 살짝 데쳐서 들깨가루와 들기름, 마늘을 약간 넣고 무치면 뼈에 도움이 되는 지방과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비교적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치즈입니다. 치즈는 어르신들이 오해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치즈는 살찌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뼈 관점에서는 칼슘을 간편하게 채울 수 있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종류에 따라 나트륨이 높을 수 있으니 하루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고 적당량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치즈를 추천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먹기 쉽고 준비가 거의 필요 없고 단백질도 함께 들어오며 칼슘 섭취가 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훨씬 균형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면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곁들인 샐러드에 치즈를 더하고 여기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소량 넣어 드시면 산성 환경이 흡수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과 연결됩니다. 네 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두유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 많습니다. 유당이 잘 맞지 않는 경우지요. 그럴 때 두유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강화 제품이라면 칼슘을 어느 정도 보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칼슘 강화 두유는 제품에 따라 칼슘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으니 마시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칼슘 강화 두부입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도 비교적 편해서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그리고 단백질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두부보다 칼슘을 더 기대하는 제품을 선택하면 뼈 관리 관점에서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부 섭취 팁은 간단합니다. 비타민C가 있는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브로콜리, 파프리카, 배추 같은 채소와 두부를 같이 먹으면 흡수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메뉴로는 두부와 버섯, 들깨를 활용한 탕이 있습니다.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하고 소화도 편하고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5가지 음식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음식들을 먹으면 다 좋아지나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좋아지고 어떤 분은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흡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황금 아침 루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5분, 길어도 20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비타민 D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직접 피부에 받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도움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가능하면 밖에서 손등이나 팔, 얼굴 정도라도 노출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시간은 길 필요 없습니다. 짧게,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외출이 어렵다면 음식으로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등푸른 생선 같은 식품이 예로 언급됩니다. 상황에 따라 보충제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루틴은 산성조합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 칼슘이 잘 녹지 않을 수 있으니 식사에 레몬즙이나 식초처럼 산성 재료를 소량 곁들이는 겁니다. 토마토에 레몬을 살짝 뿌려 드시거나 샐러드에 식초를 조금 넣는 방식처럼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틴은 아침 단백질입니다.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기반이 단백질 구조이기 때문에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달걀, 두부, 치즈, 두유, 생선 중에서 가능한 걸 하나 또는 두 가지로 조합해 보세요. 중요한 건 아침에 넣는 겁니다. 네 번째 루틴은 나트륨과 카페인 줄이기입니다. 국물은 반만, 커피는 줄이기, 탄산은 멀리하기.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루틴은 10분 움직임입니다. 운동은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반복하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빠르게 걷기, 계단 한층 오르기 같은 가벼운 움직임이면 충분합니다. 이 루틴을 왜 아침에 하느냐? 아침은 하루 중 몸의 리듬이 시작되고 햇빛도 받을 수 있고 식사를 통해 영양을 넣고 움직임까지 연결하기 좋은 시간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실 내용, 따라만 하면 되는 하루 식단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치즈를 활용한 달걀 요리와 두유, 그리고 과일 하나를 곁들이는 조합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달걀로 오믈렛을 만들고 그 위에 치즈를 올려 살짝 녹여 드시는 겁니다. 토마토를 곁들이면 더 좋고요. 여기에 칼슘 강화 두유 한 컵, 사과 반쪽이면 준비 끝입니다.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점심은 멸치가루 밥을 중심으로 잡고 등푸른 생선을 한 가지 더해 보세요. 고등어 같은 생선은 단백질과 비타민 D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케일과 두부를 넣은 된장국을 곁들이면 채소와 단백질까지 한 번에 들어옵니다. 저녁은 소화가 편해야 합니다. 두부와 버섯, 들깨를 넣은 탕은 부드럽고 부담이 덜합니다. 여기에 청경채 같은 채소를 살짝 볶아 곁들이고 잡곡밥을 적당히 드시면 하루 마무리로 좋습니다. 잡곡은 미네랄과 섬유가 있어 칼슘 대사에 보조 역할을 한다는 설명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할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방송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다공증은 조용히 삶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생활이 바뀌면 회복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복잡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오래 못 갑니다. 멸치가루 한 숟갈, 국물 반으로 줄이기, 아침 햇빛 10분 걷기. 이 중 단 하나만 시작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아침에 햇빛을 받겠다. 나는 국물을 반만 먹겠다. 나는 커피를 줄이겠다. 나는 멸치가루를 밥에 섞어보겠다. 나는 두유로 바꿔보겠다. 나는 발뒤꿈치 들기부터 하겠다.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바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혼자 일어나실 수 있기를, 어머니가 다시 편하게 걸으실 수 있기를, 넘어질까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식단을 실제로 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장보기 목록과 일주일 실천표까지 더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뼈를 만듭니다.